민주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거기는 안 했어.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말처럼 들리는데. 일단 우리하고 정치적 그 스캔들, 정치적 폼이 우리하고 미국이 좀 비슷한데 네. 유럽 같은 경우는 다양성이 인정되는 체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은 다양한 의원 내각제를 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체제가 의원 내각제일 경우는 소수 정당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많거든요. 특히 독일 보시면 정확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 내에는 예를 들자면 3인당 민사당이 따로 명확히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삼인주의는 익숙해요. 그렇죠. 네. 오랫동안 있어왔던 정당이니까. 그러니까 독일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이 3인당입니다. 네, 사회민주당. 최초의 정당이에요. 네. 최초의 이념을 지향하는 대중정당으로 탄생한 게. 그래서 사회민주주의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민주사회주의가. 그 사회민주주의의 최초의 정당이 있었고 그때 초대 수상이 프리드리시 에버트예요. 제가 거기 또 장학생이잖아요. 발음이 좀 안 좋네. 네, 거기 장학생입니다. 3인당. 3인당이 있는데 3인당 아주 쉬운 말로 하면 독일 내에 3인당이 만들어지면 3인당 내에 노선투쟁이 일어나요. 네. 어떤 노선투쟁이 일어나냐. 정통 막스주의로 갈 것이냐. 막스주의로 갈 것이냐. 아니다. 그렇게 혁명적으로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없다. 자본주의 내에서 끝없는 개혁을 해야 된다. 사실 이건 나중에 구소련에서도 이 논쟁이 일어나는데 또 아까 말했던 우리 불교에서도 똑같은 논쟁이 있어요. 인류가 끝없이 항쟁을 하다 보면 뭔가 새로운 이념을 지향하다 보면 한 번에 가야 되느냐 꾸준히 가야 되느냐. 그걸 모든 영역에서 그렇죠. 모든 영역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사에 무슨 제도를 만들 때도 항상 그런 파가 갈려요. 항상 파가 갈려요. 네. 인간은 무조건 갈려요 이것은. 네. 그러니까 자 사회주의 혁명은 한 번에 완수해야 된다. 공산주의 혁명으로 단번에 가야 된다. 이게 말하자면 스탈린주의예요. 스탈린, 레닌 이런 주의인데 아니야. 끝없는 혁명이 필요해. 끝없는 혁명이 필요해. 이런 파가 있었듯이 이 독일의 3인당 내에서도 한 번의 혁명이 필요해 아니면 끝없는 혁명이 필요해. 작은 혁명. 작은 혁명이 필요해. 그러니까 시스템 안에서 굴러갈 것이냐 시스템을 네. 확 갈아엎을 거냐. 예. 그러면 작은 혁명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3인주의자들이에요. 오케이. 근데 작은 혁명을 하되 자본주의를 극복하자는 건데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자는 건데 자본주의의 경계를 넘어서야 돼 아니면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아하. 그래서 자 자본주의란 걸 원으로 그려보자고요. 원 밖으로 가면은 그건 공산주의입니다. 오케이. 경계에 머물려고 하면 끝없이 경계에 사유하면 민주사회주의자입니다. 안에서 밖을 내다보면 사회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삼민주의보다는 조금 더 혁신적인 거네요. 조금 더 혁신적입니다. 공산주의까지는 아닌데 예. 자본주의 역시 극복할 체제로 보는 거네. 그것을 독립된 정당으로 처음 만들어진 것은 그런 개파는 많이 있었어요. 둘 간에. 그러니까 삼인주의 민사주의가 서로 개파적으로는 많이 있었지만 마치 민주당 내에 조금 좌파 우파 있는 것처럼 좀 진보적이다 있는 것처럼 있어 왔는데 그 정당으로 정식 민사당이 만들어진 것은 독일의 동독이 무너지고 그 공산당의 후신이 민주사회당을 지향한 겁니다. 최초에. 공산주의는 끝났다고 보고 네. 그나마 가장 근접한 것을 민주사회당으로 오케이. 그렇습니다. 오케이 이해가네. 네. 그러니까 에스페드는 3인당, 페드에스 이름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미국은 대통령제잖아요. 네. 대통령제에서는 소수당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강력한 지금 정당 그러면 딱 세 가지거든요. 민주당, 공화당. 그럼 그 전에 계속해서 도전했던 정당이 있어요. 그게 자유지선주의를 주장하는 자유당이에요. 말하자면 저 안 들어봤죠 별로. 근데 미국에서는 끝없이 생겼다가 끝없이 사라진 정당이에요. 공산주의도 생겼다가 뭐 계속. 그건 아주 작은 세력이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체제에서는 양당 체계, 대통령제에서는 양당 체제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어요. 전 세계가 그래요. 생겨났다가 무조건 사라져요. 그런데 그 생겨났다 사라진 정당 중에 가장 강력했던 것은 항상 등장했던 것은 자유지선주의, 리버테리언이즘을 지향하는 자유지선주의자들이었어요. 흔한 말대로 신자유주의자들입니다. 그게 오늘날 말하자면 이 신자유주의자들의 금융자본주의를 지금 자본주의에 작별하면서 새로운 극우가 생겨난 것이 막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좌파는 어쩐다는 거거든요. 좌파도 사회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좌파의 분파는 기본적으로
좌파란 자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극단적인 개인주의, 극단적인 공동체주의 그 사이에서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사회를 끝없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미래지향적으로. 이게 좌파이기 때문에 좌파는 기본적으로 사회지향적이거든요. 네. 개인지향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공동체 지향적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와 공동체 간의 구분이 별로 잘 안 돼요.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서양에서는 명확해요. 공동체와 사회는 명확히 구별한다. 어떻게 구분해서? 이거 구별하려면 또 몇 시간 걸리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방 알아들었잖아요. 자, 고대에는 네. 공동체 사회 그러면 사회는 회사에 가까운 말이에요. 이기적인 집단들의 모임이에요. 아 목적지향적으로 그렇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구나. 네, 공동체는 자연발생적으로. 그렇죠. 여기 이 공동체가 마실에 가까운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간단히 말하면 그리고 사회는 협동조합이야 그 안에서. 그렇죠. 부모가 자식이 공부 잘한다고 밥을 더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그 능력에 관계없이 흔한 말대로 능력에 관계없이 그 모두가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공동체고 그게 코무니타스, 그 마실이야. 소시에타스 공부했잖아요. 우리 치면 마실이야.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전통적인 의미에서 사회와 공동체의 구별을 사용하는 철학자도 있지만 네. 어느 순간 현대에 들어오면서 그 구분은 사라져요. 어디에 사라지냐? 공동체는 더 이상 공동체가 남아있는 유일한 게 가족하고 국가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촘촘하게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렇지. 마을 공동체 사라지고 직장 공동체 사라지고 다 사라집니다.乡村도 사라졌지. 이제. 다 사회화됩니다. 네. 다 사회화되면 좋은데 다 사회화되는 게 아니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개인화돼 버려요. 그리고 모두가 어떤 집단으로부터 방해받고 싶지 않은 자유를 추구해요. 방해받고 싶지 않은 자유를 추구해. 그러니까 모든 게 사업화돼 버려요. 자,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전히 우리 각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만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공적인 마인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시민이 모여서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길이 무엇이냐를 토론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자기 이익을 좀 내려놓고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를 만든다.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을 진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학교에 시작해야 되거든요. 네. 진짜로 그렇죠. 어릴 때.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을 기르는 30대, 네. 30대 중후반 혹은 40대 초반도 이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길러진 세대가 마지막이 거의 40, 50대예요. 그렇죠. 저희입니다. 그 사람들만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길러졌는지.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끊어졌으니까 교육이 다시 이걸 집안에서는 안 돼요 이제. 그러니까 가정교육으로는. 말씀드렸잖아요. 가족의 내에서의 분쟁도 가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대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가 시스템적으로 길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고 네. 지금 OECD 국가의 모든 국가의 문제가 됐어요.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그게 가장 빨리 감지한 곳이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이에요. 이 나라들은 교육의 핵심을 지금 뭐로 보냐? 어떻게 관계를 형성할 것이냐. 그래서 그걸 관계 형성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마실이라는 게 다 관계니까. 관계 형성 교육. 왜냐하면 이제는 그 교육을 안 하면 모른다니까요. 그게 저는 100% 동감하는 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신과 상담하는 그 의사들이 네. 전 그런 채널도 가끔씩 보거든요. 근데 자기들 세대에 없던 증상인데 지금 10대들은 사람하고 대화하는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게임에 관여하지 않는 이 움직이는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게임에 비유하면 쉬운데 그 캐릭터들은 죽여도 게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변적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게임을 통해서 해오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을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캐릭터로 보고 그냥 그 사람들이 있는데 막 그냥 말을 한대요. 그렇지. 들으면 열받는 이야기인데. 그렇지. 사람이 옆에 있는데 저 사람 뭐 머리가 왜 저래?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왜 나한테 시비 거냐고 말하면 나는 혼잣말 한 거라고 들리는 말을 했는데 관계를 형성할 줄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말하면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공개적으로는 이런 걸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는 전통적인 사회에서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걸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문제로 온대요.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한 사람은 자연이 키우고 가정이 키우고 마을이 키우고 공동체가 키우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그런 모든 시스템이 사라졌어.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마가처럼 그래 과거의 공동체를 복원해야 돼 이런 대태행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지금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 다시 마실 문화를 만들 수는 없어. 그렇다면 이제 뿔뿔이 흩어진 개인들이 서로 방해받지 않을 자유만을 추구하면서 사법기관들에 의해서 모든 관계를 조정받는 그런 주리스크라시로 갈 게 아니라면 정말로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데모스크라시를 원한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 형성 과정에서 상처가 생기면 어떻게 그것을 우리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지 중요한 문제다. 이걸 교육이 해야만 한다. 근데 제가 이게 특히 AI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AI의 부속품이 되는 교육이 AI 교육이 아니다. AI 생산 라인이 어떻게 개입하는 게 AI 교육이 아니다. AI 시대 증정으로 필요한 것은 관계 회복, 관계 형성의 교육이다. 그게 사회 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의 핵심 이념과 관계된다. 즉 사회주의란 말은 에른스트 번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이 사람이 주장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산주의 혁명을 해야 돼? 아니야. 혁명은 매 순간 끝없이 하는 거야. 마치 우리 말하자면 불교에서 도노 점수할 때 도노 점수파처럼 끝없는 깨달음을 일으켜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사회주의란 그때 번슈타인 이런 말이에요. 사회주의란 딱 두 가지다. 지금이 아니라 내일을 향한다. 철자들 이름이 다 비슷해. 외우기 힘들게. 지금이 아니라 내일을 꿈꾸는 것이다. 항상. 그러니까 지금을 인준하는 것을 능력주의라고 합니다. 실증주의라고 그래요. 사회주의는 뭐냐? 지금이 아니라 내일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거예요. 단 두 번째 연대성을 지향한다. 즉 관계를 지향한다는 거예요. 혼자만 좋은 내일을 꿈꾸지 않는다. 관계를 지향한다는 말을 지금 20대 남성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실제. 그게 그렇죠. 예. 지금 그 문제가 우리 사회에 가장 중대한 문제이고 그러면 굉장히 외롭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문제가 즉 미국은 따로 정당을 3인당이나 민주당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민주당 내 하나의 날개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날개가 뭐냐면 정확하게 자기들끼리 뭐라고 하냐면 미국의 민사, 그러니까 민주사회주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만큼의 정당을 만들 세력은 아닌데 그런데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제 안에서 두 정당 이외에서 대통령이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 그 안에 분파로서 민주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버니 샌더스처럼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버니 샌더스가 대통령 후보가 끝내 못된 것처럼 그런 조란 만다니가 뉴욕시장이 될 수가 없었는데 사실은 트럼프가 만들어준 거예요. 좀 더 역사를 말하면 1970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1970년은 미국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겨나면서 전통적인 삼인주의, 아까 민주사회주의 정책이 끝납니다. 흔한 말 사회복지를 앞에 내세운 삼인주의가 종결돼요. 그리고 전 세계로 무슨 바람이 부냐? 신자유주의 바람이 붑니다. 이때 바로 미국의 민주사회주의 모임이 민주당 내에 생겨요. 왜? 소수파되니까. 소수파가 되면서 생겼다가 거의 그 안에 소수파로 몰락해 가요. 점점점 몰락해 가다가 2008년 다시 1970년에서 2008년까지 전 세계를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가 범람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2008년에 금융위기가 일어나잖아요. 금융위기가 일어나면서 미국 민주당 내 민주사회주의자들이 세력이 커져요. 거 봐라. 우리가 맞았잖아. 그러면서 대통령이 탄생한 게 오바마예요. 그렇지. 근데 오바마가 그 민주사회주의자들의 손을 잡은 게 아니고 월스트리트에 손을 잡아요. 맞지.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발로 공식적으로 나는 민주사회주의자야 라온 사람이 버니 샌더스인 겁니다. 그렇죠. 버니 샌더스가 그때 대통령 후보가 됐었어야 돼요. 그랬으면 전 세계가 이런 불행을 안 겪어요. 그러면은 이 트럼프도 탄생하지 않았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를 휩쓰고 있는 극우의 바람도 오지 않았을 거예요. 오지 않았죠. 예. 그런데 그 미국 민주당, 패권국가의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미국 민주당이 그때 예, 후져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예. 이제 새로운 트럼프 덕분에 새로운 민주당, 미국 민주당 내에 이런 바람이 불었고 다행히 우리나라도 다행히 민주당이 지금 나는 검찰들이 지금 저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 떠들어대는 거? 떠들어대는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찬스라고 생각해요. 예, 아주 원래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상 공무원들의 연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검찰도 웬만하면 어차피 해체될 조직이니까 웬만하면 고쳐 쓰거나 그냥 이어 쓰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게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러면 칼 같아요. 공무원들이 그렇지. 이 사람들 자기들은 지금 1순간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여론조사 막 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떠들어댈 텐데 싹 다 사라질 겁니다. 대통령은 본인의 1시간이 5,200만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다들 느끼시겠지만 대통령 주변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다 힘듭니다. 지금 대통령은 체질에 맞아서 웃고 있지만 다른 공무원들 봐봐요. 그 양반이 더 워커홀릭이잖아. 예? 더 워커홀릭이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예. 눈에 봤을 때 지금 정치질하는 검사들 예.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용서를 못해요. 예, 용서가 안 됩니다. 일을 하지 않고 정치를 한다고 공무원이. 정치한다고 지금? 아니 대통령이 나도 지금 공무원으로서 눈이 빠지기라고 있는데 정치질을 한다고? 네? 절대 그냥 못 넘어가는 성격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건 공격을 해야 되는데 똑같이 공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이 기소 독점주의 폐기해야 됩니다. 수사 요구권도 폐기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항소 대통령이 한 말 중에 가장 최근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국가가 왜 이렇게 잔인합니까? 그 핵심이 뭐냐? 항소예요. 독자적인 항소권. 그래서 사실 이 얘기가 나온 건데 그렇죠. 이거를 이재명이 예. 대장동 돈 7천억 어디 예. 꿀꺽하려고 업자들 꿀꺽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했다고 지금 몰아가는 게 국민의힘이고 검찰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잘 됐어요. 이게 잘 됐다고 이참에. 네, 잘 됐어요. 자기들이 손을 두고 나오니까 어. 아 그래? 너였어? 너였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전하고 다릅니다. 이재명 아니, 대통령은요. 이게 잊질 만약에 않아요. 이형의 임기 4년 6개월 차이 벌어졌으면은 걱정해야 돼요. 그렇죠. 예. 지금 6개월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 땡큐예요. 검찰이 예. 검찰이 정치가 뭔지 몰라요. 아,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자기들 승리했다고 생각하는데 큰 오산입니다. 자, 그래서 걱정할 거 없다. 걱정할 거 없고 철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다시 이제 철학을 끝날 시간이 됐어요. 안 돼. 좀 해야 돼. 오늘 이번 주 좀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2분 네. 남았네. 2분? 아니 본인이 왔다 갔다 하잖아. 자, 그러면 민주사회주의자들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 자, 우리가 공동체가 해체됐다는 걸 인정한다면 다 나들로 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나가 어떻게 나 들이대냐는 문제 이제는. 오케이. 예, 그럴 그러니까 때 그 사람들은 억지로 뭉쳐가지고 네. 예전처럼 마실로는 안 되고 그렇죠. 너는 나를 유지해. 예. 하지만 나가 혼자가 아니고 여러 나가 있잖아. 그렇지. 여기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렇지. 여러 나들이 있어. 그런데 자 현대 철학은 뭐냐? 나들이 있지만 그 나들이 모두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 있지 않아? 공통점을 찾아. 공통점 있지 않아? 그게 있어야 우리가 같이 살 수 있잖아. 그게 이성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발견한 게. 우리는 이성적 동물이잖아. 우리 모두 이성이 있잖아. 그러면 이성의 지도하에, 이성의 통제하에 우리가 함께 살면 되잖아. 이게 휴머니즘이에요. 아 그렇게 탄생한 걸 휴머니즘이라고. 그렇습니다. 인간 이성이 이게 말이 우리나라 말이 예. 다 서양에서 탄생해가지고 우리가 안 맞아요. 우리 안 맞아. 예. 왜냐하면은 걔네가 말했을 때 휴머니즘은 그 이전에 신이 정했던 질서에서 네. 이제 아니고 인간 그렇습니다. 신의 교리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 그래서 휴머니 된 건데 그렇죠. 우리가 휴머니즘 하려면 따뜻함, 온정 이렇게 얘기하잖아. 휴머니즘은 차가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잘못 쓰고 있는 거야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어준 씨와 나의 감각, 감정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상황에서. 그러나 이성은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휴머니즘은 예. 신과 대비된 휴머니즘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렇습니다. 이 단어가 탄생했을 때는 그 예. 이전에는
신의 교리를 따랐으니까. 그렇죠. 아니야 더 이상은 인간의 이성이 기준이야. 우리 모두가 이성을 가지고 있잖아. 오케이. 그러면 이성이라는 이 하나의 지도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한 게 이성주의, 계몽주의, 현대 휴머니즘이에요. 시간상 그런데 나머지는 월말 김원준에서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 이성의 기초에서 하나의 이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하나의 이성이 있어? 그 의심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한마디로 말하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아, 그렇지. 신보다 네. 신이 의지하지 마. 그 부탁달의 얘기야. 네. 인간의 이성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과학이 막 네. 그 부상하고 그러다가 인류의 이성이 신세계를 만들 줄 알았더니 세계 대전이야? 그렇죠. 우리가 이런 인간이었어? 예. 인간이 이런 그러면서 막 그 뭡니까? 예. 그 저 사람이 아주 프랑스에서 저 사람 누구야? 내가 맨날 이름이 생각 안 나. 철학자들 이름을 이렇게 외우기 힘들어 몰라. 제가 여자가 좋아서 이런 이론을 만들었구나 했던 사람 있잖아요. 프랑스에. 사르트르. 사르트르. 정확히 풀네임을 알아야 했잖아요. 장폴 사르트르. 약간 큰 틀에서 보면 예. 역사도 작용과 반전에 왔다 갔다 하죠. 철학도. 근데 어쨌든 휴머니즘이 나왔는데 인간의 이성이 주인공이야 했는데 세계대전을 보면서 이거 인간의 이성으로 될 일이 아닌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강렬하게 이 이성주의와 이성주의에 대한 회의가 충돌한 것이 68혁명이에요. 68. 68혁명에 이게 대충돌을 일어나요. 68부터는 다음 시간에 되겠다. 그러면 68혁명 이후에 나타난 게 뭐냐? 다원주의예요. 그리고 다원주의에서 오늘날은 인간이 더 이상 인간이 이성을 가진 행위의 주체, 독립적 주체라는 것도 부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날은 포스트 휴머니즘입니다. 포스트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야?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항상 짧으니까 월말 김어준이라는 걸 따라 만들어놨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무제한으로 얘기하거든요. 다음에 월말 김어준에서는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도 무제한이 아니지. 거기서 1시간쯤 얘기하다 보면 지쳐요. 그래서 다음 달에 합시다. 저희 이야기는 마무리가 안 됩니다. 마무리가 안 돼요. 영원히. 자 오늘 여기서는 더 짧으니까 일단 이렇게 잘라놓고 요 얘기들은 사실은 월말 김어준에서 했던 얘기들이라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가보세요. 자,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